혈액은 일회용품이 아니잖아요. 계속 순환하면서 정화해서 사용해야만 한단 말이죠. 이러한 혈액의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생물학은 용어가 너무 많아서 짜증난다고, 그래서 싫다고. 맞습니다. 용어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 용어의 상당수를 이미 다들 알고 계세요. 바꾸어 말하면 이미 생물학 지식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인체의 내부 장기를 보여주고 있죠. 혹시 여기 있는 명칭 중에 모르는 거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뇌가 있죠. 뇌는 한자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머리골 또는 그냥 골이라고도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골빈 땡땡아. 머리가 비다를 낮잡아 이러는 말이 있죠. 심장, 순 우리말로는 염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염통의 유래가 재밌더라고요. 이 염통의 유래가 한자의 생각 염자와 통을 타는 통에서 출발했다고 추정을 한대요. 직역하면 생각하는 통 정도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앞선 그 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사람들은요, 우리의 감정,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했냐면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라. 이 염통에서 나온 듯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통. 의미가 통하죠. 폐, 우리말로는 허파라고 그럽니다. 또 부하라는 말도 있어요. 부하라는 말 못 들어보셨다고요?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부하가 치민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폐가 부풀어 올라서 그냥 가슴이 꽉 막힐 만큼 화로 그냥 꽉 찬다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다음에 우리의 위를 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의 위를 고기로 이르는 말이에요. 현재는 사람한테는 거의 안 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남아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양이 크다. 이때는 위가 크다는 거예요. 양을 말하는 거면 양이 많다, 적다로 말해야죠. 양이 크다, 양이 작다, 이거는 위의 크기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간은 순 우리말이 없더라고요. 간은 육달월변에 방패, 간이 합쳐진 거잖아요. 말 그대로 뭐에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소화 관련 기능 이외에도 해독작용, 혈류 조절, 혈액응고 방지 물질을 만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췌장, 우리말로 이자라고 그러죠. 뱃속의 뒤쪽에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소화효소가 듬뿍 들은 이 이자액은요, 샘창자, 십이지장으로 보내요. 그리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도 분비를 합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자의 오른쪽은 샘상자의 고리 부분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지라까지 뻗어 있습니다. 지라, 비장이죠. 지라는 가장 큰 림프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침범하는 세균이나 외부 단백질을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래된 적혈구나 혈소판 따위를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적혈구와 림프구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그런 저장고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장, 순 우리말로 창자라고 그러죠. 근데 창자도 언뜻 한자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 한자 아니고요. 여기서 창은 얇은 것을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창자가 들어간 게 몇 개 있죠. 신발장, 밑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곱창에서도 볼 수 있죠. 다음에 신장입니다. 콩팥이죠. 이 콩팥 이름은 말 그대로 콩팥이에요. 콩의 모양과 팥의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부에서는 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 신비한 효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콩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이 콩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이 혈액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온몸을 돌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하고 각종 노폐물을 수거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거 정말 피가 맑아야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혈액은 일회용품이 아니잖아요. 계속 순환하면서 정화해서 사용해야만 한단 말이죠. 이러한 혈액의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콩팥은 혈액을 요구해서 유용한 성분을 재흡수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모아서 오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자, 우리 콩팥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의 단면을 보면은요, 겉질과 속질로 일단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 속질 아래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깔때기 모양처럼 보여요. 콩팥 깔때기라고 부릅니다. 깔때기에 무엇이 담길까요? 이거는 콩팥의 기능을 생각하면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바로 오줌이죠.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이 콩팥 겉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콩팥 거치대는요, 말피기 소체라는 게 많이 분포해 있어요. 말피기 소체는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사구체는요, 한자로 실사, 공구, 그리고 몸체라는 거예요. 요거 이름 되게 잘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구체에 있는 모세혈관 벽에는요, 작은 구멍이 많이 있어요. 그 구멍의 지름이 약 50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혈구나 단백질 같이 큰 물질은 못 나가고요. 물이나 무기염류, 아미노산 또는 포도당 요소 같은 것들은 여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보호만 주머니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원료, 오줌이 될 원료가 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를 합쳐서 말피기 소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콩팥 소체라고도 부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원료 성분은 결국 단백질을 뺀 혈장과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온 가치가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냥 버리면 엄청난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막 버리면은 같이 나가는 물까지 생각하면은 그만큼 물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그냥 물만 마시고 화장실 들락거리느라고 아마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호만 주머니가 세뇨관으로 연결되어서 집합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료가 관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물질은 재흡수되고 또 어떤 물질은 혈액에서 세뇨관으로 분비되어 마지막에 오줌이 되어 배설됩니다. 핵심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오줌 생성은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세뇨관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 셋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네프론이 바로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네프론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판기처럼 생긴 인공지능 쓰레기통인데요, 이름이 네프론이에요. 여기다가 그 음료수 캔이나 투명 페트병들을 투입하고 포인트를 적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유용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활용 기계 네프론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쓰레기를 포인트로 바꾼 것이지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폐품을 주고 환경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위한 실천이 비단 나만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소소하게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켜서 재활용 문화가 정착된다면 자원 낭비도 막고 환경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특히 사람들이 실제 체험을 하면서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리배출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인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은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치밀하게 연관돼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를 비롯한 생명체의 신비로움이죠. 만약에요, 조직이나 세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규칙을 벗어나 작용하게 되면 그건 곧바로 몸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 생명체 또는 유기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organism도요, 결국 기관을 뜻하는 organ의 집합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체를 비롯한 생명체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결국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원의 선순환은 생명체 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지구 전체의 삶에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